이혼을 두려워하는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니까 이건 재성이 약해서, 그러니까 뭐 재물운이 약해서, 관성 말고 재물운이 약해서 막막한 이성 사주를 말하는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여자들 중에 뭐 유튜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혼을 마음대로 해라고 확실히 해라고 한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걸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혼을 피해라 라고 하지, 이혼해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혼을 해야 되냐 하면, 어차피 여러분 이혼하잖아요.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별거를 하든지 배우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요즘 한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이건희가 삼성이 망해가는 이유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했는데 지금 저것밖에 안 됐다. SK가 잘 되는 이유는 마누라 자식을 바꾸더라. 재태원이가.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 많이 받죠. 여기 핵심 뭐냐면 도덕윤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윤리, 그래. 그런 거 말하는 사람, 뭐, 변호사들 있어요. 이혼하지 마라. 뭐 참. 자기 경험이죠. 자기가 이혼해보기 힘들더라. 그 자기 경험 갖고 말하지 말라고요. 자기 경험 갖고 말하지 마라. 왜? 그건 자기 개인의 경험이잖아. 이혼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명리학적으로 보면, 제가 잡는 퍼센트는 3에서 5%, 아니면 그냥 럽하게 좀 잡으면 한 30% 정도만 일부 일척을 유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일부 일척 유지가 안 됩니다. 원래 안 돼요. 원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100%다 하죠. 그래서 이혼율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옛날보다 왜 이혼율이 증가냐? 옛날에 이혼 자체가 어려웠잖아요. 여자의 선택권이 없으니까. 지금은 선택권이 많으니까. 그거 아십니까? 요즘 여자들, 젊은 애들은 얼마나 간악한지 이혼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좀 돈 많으라고 좀 있다가 하면 한몫 잡으니까. 왜? 재산 반땅하니까. 40%뭐 결혼 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김민재 같은 애하고 이혼하고 나면 보세요. 그냥 한 4년 살고 80억. 추정치가 80억 이혼 위자료를 줬다 하잖아요. 뭐 양육비 따로. 남는 장사지요. 세금 내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가 이거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러났어요. 왜냐면 저는 상담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혼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있는데, 관성이 약한 사람들 있는가 하면 재성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재성이 뭐냐면, 재성은 말 그대로 제가 돈이죠, 돈. 재라고 하는 거는, 이 재라고 하는 글자는 재물 재자잖아요. 이거는 사실 돈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재가 있으니까 돈이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으키는데, 재성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하거나 뭘 해도 이상하게 돈이 나한테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재성이 약한 사람. 사실은 재성이 약한 사람들은 이혼도 잘 당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재성이 약한 여자들은 배우자 운도 안 좋아요. 배우자는 관운 아닙니까? 맞죠? 재성이 약하면 관의 뿌리인 재가 약하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재성의 모양이 안 좋고 약한 여자들 있잖아요. 좋은 배우자 못 만납니다.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나고 대꾸받고, 그리고 재성이 약하잖아요. 마누라 남편 꼭 바람 피웁니다. 왜? 남편 입장에서 나 말고 다른 여성이 꼭 보이게 돼 있어요. 같이 무조건 들어와요. 무조건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를 떠나서 무조건 하게 시스템이 가도록 돼 있어요. 나라 우주의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상처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재성이 약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결혼해가 있을 때는 내 삶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재성이 약한 사람들 이혼하거나 하면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재물을 벌어들이는 게 약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못 벌어들이는 게 아니고 재물을 벌어들이는데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가 잘 안 됩니다. 뭐냐면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뭐 해갖고 월급 받으려는데 좀 지나니까 회사가 갑자기 뭐 안 좋아져가지고 내가 원래 받던 돈을 못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돈을 떼게 된다든지, 돈을 받아가 뭐 했는데 갑자기 내 부모, 내 근처 사람이 아프거나 갑자기 내 주위에 누가 일이 생겨가지고 돈이 날아가든지. 한마디로 재성이 약하면 내가 받기로 한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50%에서 조금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여튼 뭔가 안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재성이 약한 겁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를 돈이라고 해석하지 말한 이유가 뭐냐면, 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외부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나의 외부 활동이 남녀 공이 식상입니다. 식에 상관이 있고 식상이 결과물이 재입니다. 그래서 재가 아무리 많아도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식상이 없는 사람은 결과물이 없어요. 그냥 결과물이 공수표죠, 공수표. 그 재성이 약하다 할 때 식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밥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밥그릇이 약하기 때문에 재성이 약간 뿌리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재성이 약한 뿌리가 뭐냐면, 관성은 너무 손실이 많다든지 비겁이 많다든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성이 약하면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요. 그럼 이혼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근근히 사는, 그러니까 재성이 약한 사람이 이혼을 하면 한 가지 직업을 하기 어려워요. 2개 내지 3가지 직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혼 안 해도요. 이혼 안 하면 그냥 남편한테 그냥 꽉 잡혀 살든지요. 남편한테 좀 살든지. 근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안정을 추구하지 마세요. 사실 좀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안정을 얻거나 안정을 추구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뭐냐면, 내 삶의 어떤 결과물이 작게 나오는 사람이 재성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두려워할 수 있는데, 이혼을 일단 하시고 다양한 직업을 찾아야 됩니다. 재성 모양이 안 좋은 사람들. 재성 모양이 안 좋은 사람은 비겁, 인성, 관성, 식상 다 있거든요. 요 중에서 일단 결론은 약한 건데, 어쨌든 직업을 두 개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업 2-3개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는 내가 남편한테 이런 구박도 받고 이혼했는데 내가 좀 새로운 사람 만나 안정을 추구하죠. 아니요. 재성 약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 만나도 똑같습니다. 결과가. 한마디로 사주팔자 안 좋은 사람 능력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노력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사주팔자 능력입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치를 보여주는데, 당신은 입력은 100이지만 출력은 50이다가 바로 재성이 약한 사주들이고, 사실은 이혼하고 보면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본인들이 막막하다. 나는 왜 지금 뭐가 제대로 정규직도 잘 안 되고 나는 왜 2-3가지 일을 해야 되는가. 미안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라고 이 주제를 준비한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또 사기를 당합니다. 그런 거 벗어나다가, 재성이 약해서 삶이 힘든 사람들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대부분 도박하면 여자에 넘어갑니다. 도박 여자. 근데 대부분 같이 가거든요. 도박하면 여자한테. 남자가 재성이 약하면 분명히 여자끼한테 여자를 사기당합니다. 고뱀한테 물리든 뭐한테 물리든 사기당합니다. 여자가 재성이 약하면요. 특히 급제들 이런 거 만나면 그냥 내한테 들어온 돈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없어요. 사기도 당하고 뜯기기도 하고 뭐 내가 다치기도 하는데, 내한테 수준에 들어온 돈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메꾸려고 하면 2가지 하면 한 70% 되겠죠. 3가지 해야 한 80, 90% 되는 겁니다. 100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지 마세요. 안정 추구하고 좀 편하게 사는 거 추구하다가 100%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그냥 막막하겠지만 2-3가지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겁니다. 희망을 드려야 되지만 사실은 희망을 꼭 드려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말하는 불필요한 희망은 주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불필요한 희망을 갖지 말고 불필요한 희망 대신 내가 잘할 수 있는 팩트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성이 약한 것 중에 보통 인성은 별로 안 가는데 관성이 약하면 이혼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남편한테 쎄빠지게 잘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남편 입장은 뭐라는지 압니까?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이랬더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약한데 관까지 안 좋으면 니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이 소리 됐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은 왜 노력을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능력이 없지만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재생관을 못 해주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걸 내가 안 해준 겁니다. 나는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남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판단력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약한데 관까지 이런 모양이 안 좋은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아쉬운 소리 듣고 헤어지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혼해가지고, 그냥 두세 가지 일을 한다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려면 이혼 안 하고 남편하고 살래요. 뭐 바람 피우는 거, 그냥 용인하고 사시든지요. 반드시 바람 피웁니다. 예. 피우는 것이 그 재성이 약한 여자들의 팔자입니다. 재성이 약한 여자를 아내로 두는 남자는 바람을 피우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도덕 윤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시스템이 우주 원리가 재성이 약한 여자를 만나면 그 남성은 반드시 바깥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데 한 컵을 마셔야 되는데 내 컵이 반밖에 없어요. 나는 한 컵을 마셔야 돼요. 어떡합니까? 반을 다른 데서 가져가지고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재성이 약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남자는 그 사람은 살아가야 되는 생명 유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바람을 도덕과 윤리로 갖다 대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항상 뭐 다른 사람은 이상한 소리 듣지만 도덕과 윤리로 접근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사람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은 바람을 피워야 자신의 삶의 에너지가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바람 피우는 유형들이 다양한데요. 능력이 그냥 성기능이 너무 좋아서 바람 피우는 거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근데 이혼하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거들떠 보질 않으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쫓기는 형태가 발생하니까. 그냥 그래 되면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직업 두세 개 가지고 근근히 살면서 좀 뭐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시라고 하는 겁니다.